자, 봅시다. 일단 내가 네 문제를 미리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네 문제 다 너무 잘 나오는 문제고 반대로 얘기할게. 잘 나오는 문제는 항상 뭐가 따라왔어? 얘들이 잘 틀리는 거야. 자, 그래서 설명을 미리 좀 해주려고 한 거고 맞았던 틀렸던 설명 잘 들어야 된다. 자, 일단 난이도 순으로 적었어. 이거. 391번 같은 경우는 무슨 개념을 써야 될까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추후에 우리 이제 2학기 때 시험 범위가 되겠죠. 교재에 많이 있는 문제예요. 기출로도 작년에 많이 나왔고 요 그림을 좀 이렇게 회전시켜서 이렇게 좀 이렇게 회전시킨 구조로 그림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말하는 성질을 쓸 수 있다는 걸 애들한테 인식을 못하게끔 하려고 선생님들이 좀 페이크를 준 거야. 어떻게 그려져 있다고? 이 그림 그대로 회전시킨 구조로 그림이 나오고 있어. 그럼 다 안 보이거든. 그럼 일단 이 상태로 풀면은 무슨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까?인데 색칠한 부분에 넓이 찾는 거죠. 그쵸? 그럼 일단 눈에 띄는 조건 뭐가 뭐야? 평행선이지. 근데 우리가 원래 평행선이 있으면 동의각, 억각을 얘기했었지만 요 단원에서 우리가 넓이와 관련된 성질을 공부하면서 새롭게 습득한 게 뭐가 있어?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은 왕따 공식이 적용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색칠한 부분에서 자 이렇게 변형을 합니다. 색칠한 부분 중에서 이 노란색 삼각형만 봤을 때 평행선 사이에 껴있지. 그럼 누구를 항상 움직인다 했어? 혼자 놀고 있는 꼭지점 왕따를 어디를 따라서 움직인다 했어? 평행선 따라 움직인다 얘기했죠. 자 근데 앞에서 풀었던 왕따 공식 쓰는 문제들은 거의 다 어땠냐면 제일 반대편으로 움직였다? 그럼 이번에도 경험에 의한 풀이를 한번 해볼게. 이걸 반대편으로 움직이면 이 노란색 점이 이렇게 오니까 노란색 삼각형이 이렇게 바뀌겠지. 넓이는 당연히 안 바뀌는 거 아니고 참고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노란색 각 전선 삼각형은 포개져 있는 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넓이 같은 거 알고 있어야 돼. 항상 기억해야 돼. 이거 모르면 틀리거든 진짜. 이 문제 필요 없어. 그럼 일단 경험에 의해서 제일 반대편으로 왕따를 옮겼어. 그럼 옮기고 나서 항상 우리는 무슨 결론을 얻었냐면 답이 나왔어요. 그럼 이 문제를 봐봐.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올까? 안 나와. 야, 노란색이 점선하고 같으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뭐랑 같은 거야? 요삼각형 플러스 밑에 있는 이거 활골이라고 부르죠? 두 개 더한 넓이와 같은 거잖아. 근데 내 질문은 이렇게 생긴 도형의 넓이를 니네 계산하는 공식을 공부했냐고. 저건 이름도 없는 도형이야. 그래서 못 구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래서 응용인 거야. 끝까지 움직인다고 내가 무조건이라고 한 적은 없다. 움직여서 니네가 써먹을 수 있는 개념이 되도록 그림을 좀 조작하는 건데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원의 중심까지만 움직여. 이거 생략. 여기까지만 이렇게 움직여. 왜 그럴까요? 그러면 삼각형이 이거 지울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당연히 넓이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러면 애초에 색칠되었던 삼각형의 넓이는 얘 더하기 활골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도형 찾는 거죠.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되냐? 부채꼴.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개념 쓸 수 있나 없나? 얘는 있지. 부채꼴의 넓이 공식 까먹었니? 까먹었니? 아 질문. 부채꼴의 넓이 공식 1학년 때 몇 개 공부했어? 이거 대답하는 인간은 거의 못 봤어. 몇 개 공부했어? 물론 니네 나랑 1학년 2학기 걸 거의 안 했죠. 머릿속에 기억나는 공식 몇 개야? 아무것도 기억 안 나니? 아니 공식을 얘기하세요가 아니야. 몇 개 배웠냐고. 2개? 두 개라고 하면은 아마 네 머릿속에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2랑 2분의 1 RL 요거 2개 기억났겠지. 또 뭐 더 없어? 2개는 맞아. 근데 더 배웠어. 기억 안 나죠?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말 길어지면 또 오늘 진행할 거 못하니까 2개라도 기억하면 다행이야. 그거마저도 기억 못하는 애들도 꽤 많단 말이야. 자 그럼 어쨌든 넓이 구할 수 있는 거 우리 있잖아. 뭐에서 그러면 니네가 내가 방금 말한 공식 뭐 있어? 파이 r 제곱 이거랑 2분의 1 RL. L은 뭐였죠? 호의 길이였습니다. R은 반지름이었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돼. 그럼 어쨌든 위에 걸 쓰건 아래 걸 쓰건 니네가 계산해야 되는 게 뭘까? 난 만약에 아래 걸 쓸 거다. 그럼 반지름은 6cm 눈에 그림에 나와 있지. 그럼 호의 길이만 찾으면 되잖아. 호의 길이
문제 조건 써 있어요. 호의 길이는 원주의 6분의 1이다. 그럼 원주는 구할 수 있죠. 원주가 뭔지 알죠? 원의 둘레의 길이. 공식은 알잖아. 2 파이 r. 그래서 반지름 6을 집어넣으면 12파이가 되는 거지. 자, 그것에 6분의 1을 때리면 2파이가 되죠. 그럼 이게 뭐야? 부채꼴의 호의 길이. 자, 따라서 요걸 쓰겠다. 그러면 2분의 1 반지름 호의 길이. 자, 저 답은 이렇게 나와. 나왔죠? 넓이 구하는 거니까. 자, 답은 1번이에요. 첫 번째 공식은 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쓸 수 있어. 중심각을 계산할 수 있지. 야, 중심각 계산할 수 있겠니? 근데? 지금 내가 물어본 저 중심각이 몇 도야? 는 중학교 1학년 문제다. 계산 어떻게 해? 모르겠죠 또. 그럼 이건 기억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하다는 기억나? 나 원참. 정비례해요. 아니 이 사람들아. 중심각 30도짜리야. 중심각 30도짜리를 옆에다가 똑같이 하나 붙였어. 그럼 넓이가 어떻게 돼? 이거 하나의 넓이를 S라고 하면 당연히 2배가 되죠. 뭐가 2배가 되는 거야?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짜리인 부채꼴은 넓이가 2배가 되는 거지. 호의 길이도 이 길이만큼 있던 걸 하나 더 이어붙였으니까 호의 길이도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어. 중심각이 2배, 넓이도 2배, 호의 길이도 2배. 똑같이 몇 배씩 증가 감소하면은 그런 걸 우리는 정비례라고 부르지 않았냐? 다 됐죠?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해? 이 6분의 1이 뜻하는 게 뭐야? 원주의 6분의 1 비율, 이게 호의 길이가. 그럼 이것도 비율이죠. 정비례 비도 비율이란 말이죠. 원주의 6분의 1이면 이 호의 길이를 갖고 있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도 6분의 1이야. 뭐의 6분의 1이야? 전체. 중학교 1학년 거라니까 이 사람들. 설명을 해줘야 되네 지금. 어? 야, 그럼 360도의 6분의 1이 몇 도야? 60도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도 돼. 둘 다 쓸 수 있어요, 결론은. 그래서 이거 틀린 애들 의외로 왜 틀렸는지 알아? 왕따 공식을 몰랐겠니? 시험 공부를 다 했는데? 이거 몰랐어, 틀린 거.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겼을까?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안 보던 2016년부터 그런 일이 생겼어요. 아,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네. 6년 전이면 몇 살이냐? 초등학교 몇 학년이냐? 2학년이냐? 아, 진짜 어리고 나네. 초2 때, 니네 초2 때부터 시험이 앞서였어. 근데 그땐 1학기 때 시험 봤어. 근데 2017년부터는 시험을 아예 안 봤어. 그래서 내가 진짜 공부 안 하면 이러는 것들을 찐따라 그러는데 찐따들이 그 해부터 양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아직도 기억나. 야, 그 6년 전, 7년 전에는 이 문제가 없었겠냐? 있었지. 당연히 있었어. 옛날부터 있던 문제야. 근데 그때는 오히려 왕따 공식에 대한 숙지가 안 돼서 틀린 애들은 좀 있었지만 이거 몰라서 틀린 애들은 없었어요. 왜? 걔는 1학년 때 시험을 다 봤으니까. 이래서 사람은 시험을 봐야 되는구나라는 걸 난 느끼고 이미 니네들한테 간접 체험을 시켜주려고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지. 물론 1학년 때 시험을 안 본 건 나라의 문제지 너네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동거 아니겠어. 시험을 본 학생과 안 본 학생의 차이점이 이렇다라는 걸 자꾸 얘기하면 저 시험이니까 우리 같이. 물론 이거는 중간고사 범위는 기말고사 범위는 아니긴 하지만 아니긴 하지만 내가 자꾸 1학년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면은 반성은 해야 돼. 아, 나 공부 많이 안 돼 있구나. 알겠죠? 그런 걸 좀 인식을 하시고 의외로 1학년 거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도형은 특히나 많다. 또 많이 틀리는 거 뭔지 알아? 구의 건널비 부피 공식, 원기둥의 건널비 부피, 원뿔의 건널비 부피 이런 거 못해가지고 틀리는 애들은 생각보다 많아. 구의 건널비 공식 뭐였어요? 이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일 난 거야. 그거는 부피였습니다. 자, 벌써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건널비는 서방님 나랑 복수 냈잖아. 하고 와가지고 기말 때 왔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구의 넓이 공식이 이거였고 부피 공식은 3분의 자 이거였어요. 자 똑같은 얘기를 할게. 공식이죠. 증명 과정이 있었어 없었어? 중학교 1학년 때 있어요. 그럼 똑같아. 이걸 그냥 글씨를 외운 사람들은 까먹지. 증명해본 사람은 안 까먹지. 물론 증명은 실험을 통한 증명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그래. 증명은 원래 시구를 통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구의 건널비 부피를 식으로 증명하는 건 미분적분 때 나와요. 고2. 야, 중학교 1학년한테 미적분은 어떻게 알려줘? 말도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실험을 통한 간접적인 확인 방식만 해. 근데 그거라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크다는 얘기야. 하나 더 질문할게. 원뿔의 부피는 항상 3분의 1을 곱했다? 어디다가? 기둥의 부피에다. 똑같은 사이즈의 밑넓이와 높이를 갖고 있는 기둥의 부피에 3분의 1을 곱하면 원뿔의 부피가 돼. 왜 3분의 1을 곱했는지 기억나니? 실험 됐어. 어떤 실험을 했었어? 공식은 까먹어도 어떤 실험을 했는지는 기억해야 돼. 그게 중요하니까. 원기둥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내가 방금 말한 원기둥 뭐예요? 밑넓이와 높이가 같은 원기둥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그런 다음에 밑넓이와 높이가 똑같은 원뿔을 거꾸로 뒤집어서 담갔다가 뺐더니 물이 얼만큼 흘러넘쳤어? 3분의 1만큼 흘러넘쳤다라는 규칙을 찾았다. 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흘러넘친 물의 양만큼이 당연히 뭐에 부피겠어요? 원뿔에 부피겠죠. 뿔에 부피겠죠. 무슨 말하는지 알겠니? 그런 실험을 통한 증명이 중학교 1학년 과정이고 미분적분 때 식을 직접 세워서 적분을 통한 증명을 해. 그래서 나중에 막 이런 걸 해. 구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라 했잖아. 그럼 반구의 부피는 이거죠? 반구. 반으로 나눈 거. 2로 나누면 되잖아. 맞지? 맞지? 그랬을 때 좌표 평면에다가 뭔지 알잖아. 1, 2, 3, 4분면짜리. 거기에다가 반구를 하나 그려. 그다음 이거를 적분을 때려가지고 이 식이 만들어지도록 식을 써요. 직접. 근데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게 교과서에 있어. 있어. 근데 왜 해주겠어? 1학년 때 했던 거 완전 옛날에 한 거잖아. 걔네한테. 그거를 고등학교 버전으로 어떻게 보면 재해석하는 거지. 옛날에 했던 건 니네 원래 이거를 실험했잖아. 니네 그것도 모르는 애들 많지. 근데 미분적분 통해서 다시 확인을 시켜준단 말이야. 자, 참고만 하시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 답 나왔죠 아까? 1번이었고 자 다음 딱 적었지? 자 이거 맞은 사람 393번 없어요?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 그럼 얘는 무슨 개념 써야 될까요? 넓이 문제죠. 평행사변. 야 그럼 평행사변은 넓이 공식 원리 공부했던 거 다 끄집어내보자면 이 그림에 뭐가 숨어있냐? 뭐가 숨어있어? 첫 번째 대각선. 대각선 그으면 넓이가 어떻게 된다 했죠 여러분? 절반. 절반? 자 근데 잘 봐. 절반이면 20 더하기 요 삼각형과 잘 들으세요. 16 더하기 요 삼각형 더하기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같은 거지. 말로만 할게 일단. 전체 절반이니까. 근데 이 그림에 숨어있는 공식이 하나 또 있어. 그게 뭐야? 내부의 점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넓이 공식은 못 써요. 왜? 네가 내부의 점이라 쳐. 꼭지점하고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어. 근데 이쪽은 연결 안 돼 있잖아. 그럼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건 못 써. 근데 내가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많이 쓴다라고 알려준 논리가 공식이 하나 또 있었잖아. 그게 뭐야? V자 삼각형. 두 개 숨어 있어. 이거 쓰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야? V자 삼각형은 전체 넓이의 절반이라.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뭐를 쓸 수 있냐? 잘 들으세요. 내가 식을 한번 세워줄게. 모르는 넓이들 있지, 이거? 미지수를 한번 써볼게. 그럼 전체 넓이의 반이 20 더하기 a가 되는 거지. 전체 넓이의 반. 근데 방금 말한 V자 삼각형도 전체 넓이의 반이지. 여기 B라고 써볼까? V자 삼각형은 20 더하기 B잖아. 그럼 이걸 했더니 알아낼 사실이 뭐죠? A와 B가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니 혹시? 왕따 공식도 쓸 수 있어. 보여 혹시? 왕따 공식. V자 삼각형 있죠? 주황색.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 아니냐? 아, 미안.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 아니냐? 평행선 사이에 혼자 놀고 있는 꼭지점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움직인다 했어? 평행선 따라 움직인다네 얘들아. 그럼 잘 들어봐봐. 이걸 이렇게 움직여 이 점을. 주황색 삼각형이 노란색 삼각형으로 바뀌지 않아요? 넓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그랬고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거 있었잖아. 20은 노란색과 주황색 삼각형이 겹치는 포개진 부분이지. 그럼 포개져 있지 않은 A와 B가 넓이가 당연히 어때야 돼? 같아야죠. 이게 보였다면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여기다가 A를 썼어. 그럼 여기 볼 것도 없이 포개져 있지 않은 두 부분의 왕따 공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A라고 자신 있게 쓰는 거야. 야, 아니면 이래도 돼. 왕따가 어디도 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요것도 되죠? 작은 삼각형. 자, 왜 얘도 꼭지점 두 개. 하나, 평행선 사이에 걸쳐 있잖아. 그럼 누구를 움직여? 왕따를 움직여. 어디까지 움직여? 끝까지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바뀌면서 넓이 안 변하는 거지. 그러면 똑같아. 내가 구하고자 했던 이 빗금친 부분이 포개진 부분이고 포개져 있지 않은 두 부분의 넓이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거지. 뭐가 됐든 찾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왜 쉬운 문제 잘 나오겠어? 여러 가지 원리를 쓰니까 라는 거야. 근데 저거 해도 답이 잘 안 보여. 어떻게 하면 될까? 식을 세워야 돼. 어쨌든. 야,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게 이거 두 개 더한 게 전체 반이고 합, 둘, 셋 더한 게 전체 반이라네. 이해됐어요? 무슨 말하는지? 그럼 방금 말한 거 식 세워볼게. 얘랑 얘랑 넓이 더한 게 20 플러스 A잖아. 전체 반이라 그랬잖아. 이쪽 삼각형은 왕따 공식이 됐건 평행사변형의 넓이 성질이 됐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풀이의 핵심은 내가 A가 같습니다라고 요거 두 개 찾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요거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렇게 되면은 밑에 삼각형의 넓이는 자 여기 넓이 우리 구하는 거니까 x라고 넣어볼게. 그럼 밑에 요 삼각형의 넓이가 마찬가지로 전체의 절반과 같은 거지. 그럼 이것만 봐봐요. 둘이 같은 거지. 전체의 절반, 전체의 절반. 무슨 일이 벌어졌죠? 양변에 a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20은 16 플러스 x가 되니까 4라고 나와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야. 자,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결과만 보잖아. 문제 20하고 16 써 있었지. 둘이 빼니까 답이 나왔죠. 바보들이 이렇게 외워. 이거 유형 나오잖아. 얘 빼기 얘라고 외워 그냥. 답답한 거 뭔지 알겠어? 넓이를 여기만 주겠냐? 다른 데 줄 생각은 안 할까? 미쳐버리겠는 거야. 어? 근데 문제집에는 조건이 여기 써 있는 게 많긴 해. 그러니까 날로 먹으려고 그냥 저걸 지를 나는 데 공식이라고 외워. 야, 외우는 건 내가 뭐라 안 할게. 항상 공식은 원리를 알고 외워야 된다 했잖아. 왜 빼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 대답을 당연히 못하죠. 왜? 아, 이거 무조건 저렇게 빼는 거네. 지들의 식도 세워보지도 않고 그냥 결과만 보는 거야. 그러지 맙시다 우리. 알았지? 자, 400번 할 거야. 쓸 건 많이 없어요. 표시만 잘해놔. 결국은 얘를 뭘 쓸 수 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 공식이 됐건 왕따 공식이 됐건 요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걸 찾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는 거 확인했다 우리. 자, 다 적었으면 400번을 할 건데 이거 좀 어렵다. 그리고 이거는 풀이를 좀 이건 외워야 되는 것도 좀 있어요. 처음 공부하는 니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약간 좀 어려운 게 맞아. 왜 그러냐면 도형 문제가 사실 보조선 그리는 문제가 어렵거든. 얘 같은 경우는 주어져 있는 그림만으로 풀었잖아. 내가 여기다가 뭘 새로 그리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색깔 구분만 했을 뿐이지. 얘는 그림을 하나 만들어내야 돼. 그게 어려운데 내가 좀 외워두라고 한 거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외우잖아.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일단 이건 좀 기억합시다. 이 유형이에요. 원래 심화에서 이 45도가 항상 있어. 근데 저 45도가 없으면 풀지를 못해. 잘 들어. 그리고 이 문제가 아마 여기 물어봤을 거야. 그렇지?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들으세요. 책에는 보조선 연장선을 그리라고 어떻게 말로 써 있는데 그거보다 좀 직관적인 설명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요거 직각삼각형이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상상을 좀 해보자. 여기 이 내가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손에 쥐고 있어. 여기다가 딱 댔어. 그럼 내가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당연히 움직이겠어. 상상이 안 되니? 이 삼각형을 똑같은 사이즈를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다 붙였어 지금. 손에 붙어 있어. 근데 그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못을 하나 탁 박은 거야. 꼭지점에다가. 그러면 딱 되면은 대롱대롱 매달려져요, 안 매달려져요? 매달려 있겠죠? 손으로 툭 치면 어떻게 될까요? 회전하겠죠? 상상이 돼? 괜찮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못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딱 잡아. 쓱 들어. 그럼 어떻게 돼? 회전해 안 해? 회전하지. 그래서
회전을 시키는데 한 바퀴 삥 돌리는 게 아니고요. 요 변이 이렇게 회전시키면 회전시키는 게 들어 올리지 이렇게. 그럼 들어 올리다가 보면은 이거 정사각형이야. 이 변이요 정확하게 여기 닿는 순간이 한 번 오겠죠. 이렇게 들어 올리면 그 상황을 닿았을 때 그 순간을 삼각형을 여기다가 하나 딱 그리는 거야. 그러면 한 줄 요약하면 이 삼각형을 이렇게 회전시킨 거야. 말 너무 어렵겠나? 근데 이게 더 이해하고 외우기가 편해. 회전시키는 개념으로 갖다 잡아 붙인 거야. 근데 왜 했을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꼭지점을 안 썼네. 자, 책에 이렇게 써있지? 근데 그러면 회전을 시켰더니 여기 꼭지점이 하나 새로 생겼어. 이걸 내가 이름을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볼게. 믿기 힘들겠지만 이쁘게 못 그렸네. 믿기 힘들겠지만 합동인 삼각형이 있어요. 뭘까요? 내 그림을 이쁘게 안 그려서 안 보일 수 있어. 일단 당연히 합동인 건 이거죠. 야, 이 삼각형을 회전해서 위로 끄집어 올렸잖아. 그러면 이 둘은 당연히 합동이지. 모양이 안 변했잖아. 근데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합동이 있어. 30초만 생각해봐. 이 회전을 시켰다라는 개념과 문제에 주어져 있는 각도를 이용해서 어떤 삼각형이 어떤 합동 조건인지를 잠깐만 찾아보자. 30초 줄게. 어려워 이거. 그리고 내가 왜 시간을 주는지 알아? 내가 열심히 설명해도 시간 지나면 다 까먹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각해보고 설명 들으면 2학기 됐을 때 머리에 좀 기억이 남거든. 물론 그때는 좀 빨리 설명하겠죠. 야, 니네 옛날에 이거 했었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거 돌려서 꼬집어 올리면 돼. 막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근데 오늘은 처음이니까 천천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잠깐만 생각해봐. 어떤 삼각형이 어떤 합동 조건을 만든 걸까? 잠깐만 시간 줄게. 얘네 생각할 동안 난 다음 문제는 그려놓으라. 영상 찍고 있으니까 추후에 오답노트 쓸 때 그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 자, 합동 쓰려고 꼭지점 쓴 거거든. 자, 누구랑 누구랑 합동일까? 틀려도 되니까 보이면 얘기해봐. 이거 지울까 잠깐? 모르겠어요? 자, 회전을 시켰잖아. 잘 들으세요. 얘네 두 직각삼각형은 이미 합동인 거 괜찮지? 야, 그럼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네. 밑변끼리 대응되죠. 그치? 그 상태에서 잘 봐봐. 애초에 그림에 있던 내부의 이 삼각형 요거랑 얘를 포함한 요 두 삼각형 이렇게. 그럼 누구누구야? APQ. 오케이? 그 다음에 ARQ 합동이다.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땡땡 땡땡 한 변 맞죠? 두 번째 이거 둘이 공통으로 갖고 있죠? 변 두 개 같네. 그럼 나머지 변이 같니? 조건부적으로 몰라요. 그럼 끼인각이 같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얘기했어? 변 두 개 같은 거 말했으니까 경우에 쓰는 SSS 합동, SAS 합동 둘밖에 없잖아. 근데 이 변하고 이 변이 같은 거 모른다고 지금.
됐어요? 그럼 F 끼인각이 같아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끼인각은 45도지. 그럼 여기 45도니? 끼인각. 내가 아까 회전시켰다 그랬잖아. 얘들아. 이 각하고 누가 대응각이야? 대응각이 아니라 회전시켰을 때 이 각이 누구랑 어느 각으로 움직였냐?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럼 45도인 거 맞아? 자, 안 보여요? 기호로 얘기해 줄까? 이렇게 각이 같은 거죠? 차고 올렸으니까. 그럼 이 사이에 비어있는 각을 B라고 한번 해볼래? 45도가 아니면 못 푼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 얘들아, 이게 90도야. 정사각형이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는 몇 도야? 45도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미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요각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요각의 크기가 A 더하기 B가 돼버렸지? 몇 도라고 얘기했어? 45도. 그래서 45도. 45도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친 이유가 요거예요. 요거. 이게 45도가 아니면 합동이 안 됩니다. 절대. 이 두 삼각형. 자, 그럼 끼인각 같으니까 무슨 합동이 됐어요? 합동. 작년에가 재작년에 이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주고 빈칸 채우기 하는 문제가 나왔었어. 증명 안 해본 사람은 틀리는 거지. 자, 그럼 성공 하나시고. 자, 합동인 걸 찾았다. 그럼 왜? 야, 그럼 결국엔 이걸 한 이유는 뭐니? X값 찾으려고 한 거 아니겠냐? 그럼 잘 들어봐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합동인 거 확인했네. 그럼 요 X의 대응각이 누구예요? 요 X는 위에 있는 삼각형의 내각이죠? 밑에 있는 삼각형은 누구랑 대응합니까? 위에 있는 이 큰 삼각형을 이렇게 접으면 포개지는 구조가 되고요. 왜? 이 변하고 이 변이 만나야 되니까. 이걸 또 회전해서 내리는 거 아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변하고 이 변이 대응변이 된 거잖아. 그러면 요 라인 기준으로 위에 있는 삼각형 요거지? 저거 내려서 포개버리는지. 자, 그럼 요 X랑 누구랑 만나? 요거랑 만나지. 다음 나왔지. 내각이야 180도 쓰면 돼. 그래 또 이 바보들은 이걸 외운다? 무조건 내각의 합이라고. 이 둘이 같으면 그냥 외워. 안 돼 그러면. 절대로 안 돼. 물어보는 게 여기만 물어보지 않기 때문이야. 이 과정을 알아야 풀 수 있어. 알겠죠? 조심해야 된다. 결과만 외우지 마.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망하게 돼 있어. 몇 도야? 80도냐? 자, 쓸 거 많이 없어요. 그림을 좀 잘 그려놔라 이거.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나름 처음 할 때는. 자, 다 적었으면 274번을 잠깐 찾아보시오. 찾아보면 왜 내가 그걸 찾아보라고 했는지 바로 알 거야. 다 적었으면 274번 빨리 찾아봐. 앞에 있어요. 평행사변형 반원종합이다. 그것도 만점 도전에 있을 거야. 맞죠? 그림이 비슷하다는 거 느껴지니?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완전 같아요. 자, 근데 이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 그때보단 좀 빨리 얘기할게 대신에. 내가 274번 설명할 때 얘들아 이 문제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는 이라고 한 이유가 뭐였냐면 요 사각형 AB 니네 그때 막 영어랬나 그 글씨를 막 썼을 거예요. ABHG 사각형이 마름모가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시켜드렸어요.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다음에 또 이게 나왔다. 그때 좀 짧게 얘기할 거. 알았죠? 조건이 아예 같아. 214번하고. 자, 얘도 마름모야. 자, 다시 한번. 왜 마름모가 됐냐면 첫 번째 과정은 사각형 ABHD가 평행사변형이라는 사실을 찾아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찾았느냐? 어떻게 찾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합동이 됐습니다. 왜? 이거 전체가 평사였습니다. 그럼 마주보는 변의 길이 같으니까 이렇게 각이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상태에서 양끝각이 같았어요. 어떻게 같았었냐면 요 각하고 요 각이 억각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분각의 크기라서 잘 안 보일 수는 있겠으나 요 각의 크기하고 요 각의 크기가 억각이죠. 자, 따라서 한 변과 양끝각이 같은 ASA 합동이다. 오늘은 그림으로만 표시할게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별표 친 게 대응변이 됩니다. 이런 일이 어디도 벌어졌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도 똑같이 ASA 합동이 돼요. 자, 다시 한번 확인. 요 각하고 요 각이 억각이 돼버리고, 자, 맞아? 그 다음에 요 각의 크기랑 요 각의 크기가 또 억각이 돼버려요. 똑같이 ASA 합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변으로서 요 변하고 요 변이 대응변이 또 돼버리는데 애초부터 평행사 변형이었기 때문에 평행사 변형 마주보는 변 같아 안 같아?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별표로 나눠먹는 거지. 이랬더니 뭐를 얻어냈냐면 요 사각형 자체가 대변의 길이가 똑같고요. 애초부터 평사였으니까 평행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조건으로 평사가 된다고 했느냐? 5조건이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문제의 조건을 보니 이 문제 중요한 조건이 자, AD가 AB의 2배랍니다. AD가 AB의 딱 2배의 크기와 같아. 자, AD는 이미 별표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를 땡땡으로 표시해놨네요. 어떤 관계를 유추할 수 있어요? 여기 별표가 될 수밖에 없지. 그래야 딱 2배잖아. 물론 여기도 별표고 다 별표가 되는 거지. 많이 풀려 그냥 이 사실은 외우게 돼. 다 별표가 되고. 항상 그렇진 않아. 문제 조건 따라 다르다. 알았냐? 자, 그럼 이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난 평사인 걸 찾았어. 그랬더니 이웃한 변까지 같아졌잖아. 이웃한 변 같잖아. 여러 가지 사각형에 나온 이유가 이거지. 자, 평행사 변형에 이웃한 변의 길이가 같다 추가되면 뭐가 된다 했어요? 마름모가 된다라고 공부했죠. 이 사실을 274번에서 확인을 했었어. 기억이 조금 났으면 좋겠어요. 많이 나오는 문제라 이것도. 자, 마름모 입장에서 보면은 각도가 이제 우리가 뭐가 반가워. 야, 복습이잖아. 마름모의 대각선이지? 기억나는 거 뭐 있어? 길이가 같진 않아요? 대각선이 수직이죠? 그리고 당연한 건데 안 써있는 공식이 뭐라 했죠? 대각선은 무조건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잖아.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오케이? 그래서 자신 있게 여기도 B고 여기도 A가 된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각의 이등분선. 자, 물어본 거 구해볼까? 아, 35도 써 있었네. 요거 35도네 문제에서. 자, 뭐 계산하는 거야? 첫 번째 F DG 플러스 GPH. 자, GPH 여기 있네. 90도 찾았어 하나. 그 다음에 FDG는 요거죠? 요거. 자, 이거 누구랑 같다고 내가 아까 설명했니? 여기 있죠? 뭐가? B의 값 2배 하면 되겠네. B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뭐 하면 돼? 아무거나 해봐. 이거 직각삼각형이잖아. 90도. 요거 더하기 요거 몇 도야? A 더하기 B 몇 도야? 90도. 맞지? 그래서 몇 도? 55도. 지금 한 거는 언제 한 거예요? 직각삼각형 점 더하기 x는 90도. 점 더하기 x가 뭐였죠? 90도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각의 합은 100% 50도다. 그거 쓴 거지. 아니면 뭐 해도 돼? 평행사 변형이니까 평행선이잖아. 그러면 동측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해도 되죠. 상관없어. 뭐가 됐든 나오기만 하면 돼. 내가 왜 자꾸 여러 가지 방식 얘기하는지 알겠지?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돼. 도형은 딱 거기서 갈려. 어렵지만 생각하는 힘이 여기서 갈리는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찾겠다. 그러면 각 B가 70도가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 110도. 그럼 요 각 A가 요거랑 똑같은 거니까 110도 딱 채워놓으면 되겠죠. 다 구했죠? 두 개 더한 거 물어봤으니까 200도? 200도가 답이야. 됐니?
보셨다 하죠. 자, 7번이죠. 뭐라고 써있냐면 10의 자리 숫자가 2인 세 자리 자연수가 있다. 자, 자리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연립방정식이니까 미지수가 2개인 건 알 것이고 우리가 자, 이미 경험을 했어. 뭐냐면 자, 우리 유리수와 순환수수 단원 첫 단원 공부했을 때 우리 시험 대비 기간에 내신 대비 교재를 이미 해봤던 거. 이거 분수를 어떻게 바꾼다 했어요? 기억나? 이렇게 하면 틀린다 했지? 왜 그런지 얘기 안 한다. 시험 기간에 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 x, y가 분자로 올라가는 건 맞지만 x, y를 자리수로 갖는 두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10의 자리수에다가 10을 곱하고 1의 자리수에다가 1을 곱한 것끼리 더하는 게 자연수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요거 쓰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얘는 세 자리수잖아. 좀 봐봐. 세 자리수인데 10의 자리수를 줬어. 왜 줬겠냐? 연립방정식이야. 문자를 두 개밖에 못 써가지고 세 자리수면 문자를 자리수마다 x, y, 뭐 z? 세 개 써야 돼? 물론 심화는 이런 거 있어. 근데 우리 책에는 없어. 그럼. 문자 두 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이거 하나 알려준 거죠. 그게 다야. 자, 그러면 이제 난 이렇게 해볼게. 고민할 것도 없어요. 100의 자리 모르고 1의 자리 모르죠? 채워넣어.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를 이렇게 표현했으면 세 자리 자연수는 어떻게 표현하는데 100의 자리에 100의 자리에 100 곱하고 10의 자리에 10 곱하고 1의 자리에 1 곱해서 더하는 게 세 자리 자연수 나타내는 식이겠지. 자, 이거야. 그냥 이게 다. 자, 근데 이제 이건 내가 연습하면 쓴 거고 이제 봅시다.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래. 자, 이거 원래 숫자죠? 바꾼 수 어떻게 돼요? 100의 자리가 y가 이렇게 되는 거고 1의 자리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똑같이 바꿔봐. 어떻게 돼? 100의 자리 곱하고 10의 자리 곱하고 끝이야. 그럼 바꾼 수가 처음 수보다 198만큼 크다. 누가 크다고? 얘가 198만큼 크대. 그럼 둘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가 198만큼 크면 큰 만큼 제거해버리면 같을 거 아니겠니? 또는 모자란 만큼 198을 더하든지 둘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되겠죠? 자, 식 하나 세웠어요.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세우면 돼? 중간에 내가 빼본 거 있죠? 각 자리수의 합은 10이다. 각 자리수의 합은 10이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 두 개 연립방정식이 성립이 됩니다. 자, 식 세워줬으니까 계산은 본인들이 하시고 틀린 사람 없기나. 자, 7번 문제였고 34번 하겠습니다. 여긴 질문만 일단 받고 앞에 풀이를 할 거예요. 34번이죠. 자, 됐나? 자, 이건 좀 난독증 때문에 이해가 안 될 거야. 문항 자체가. 맞은 사람이 있니? 전멸이니? 어우, 자, 보세요. 수빈이는 가지고 있는 돈의 5분의 1을 냈다. 자, 이제 물어본 게 마지막에 보니까 유찬이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애가 남은 돈이 아니라 자, 근데 대상이 유찬이뿐만 아니라 수빈이도 있잖아. 그럼 식을 이렇게 한번 세워보자. 물어본 건 유찬이긴 하지만 미지수 되게 써야 되잖아. 자, 그럼 처음 수빈이가 갖고 있던 돈도 존재하지 않겠어요? 난 그거를 x라고 한번 나와볼게. x1 그 다음에 처음 유찬이가 갖고 있던 돈을 y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 요거 한 건 요거 구하라고 한 거 맞죠? 맞죠? 자, 그랬을 때 수빈이는 가지고 있는 돈, 처음 돈을 얘기하는 거겠지? 5분의 1을 지불했다. 유찬이는 4분의 1을 지불을 했다. 자, 그럼 요거 갖고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지불한 돈이 얼마야? 수빈이는 4분의 1 x. 유찬이는 5분의 1이냐? 아, 이게 5분의 1이구나. 유찬이는 4분의 y. 지금 쓴 거 뭐예요? 두 사람이 각각 낸 돈이죠. 그럼 그거를 내서 전 뭐를 했대? 6,000원짜리 물건을 샀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지불한 돈을 합쳐가지고 6,000원짜리 산 거잖아. 현실적인 문제야? 사실 이거는 뽀빠이에서 산 거잖아. 완전 뽀빠이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헷갈리는 거지. 남은 돈을 비교했대요. 야, 남은 돈을 식을 못 세울까?
남은 돈이 무슨 뜻이야? 원래 있던 돈에서 사용한 돈을 빼면 되잖아. 그게 남은 거잖아. 수빈이 X돈이 있었는데 5분의 1 X 썼잖아. 빼면 되지. 이게 뭐야? 수빈이의 남은 돈. 맞죠?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요? 유찬이의 남은 돈은? 야, 유찬이 Y1 있었잖아. Y1. 자, 얼마 썼어요? 4분의 1 Y1 썼잖아. 그럼 빼야지. 이건 뭐야? 유찬이의 남은 돈. 둘이 비교했더니 뭐래? 수빈이의 남은 돈이 유찬이의 남은 돈보다 얘가 500원이 적대요. 둘이 같아져야 돼. 어떻게 할래? 얘가 500원이 작아. 모자란 만큼 더하면 되지 않냐? 끝이야. 응? 뭐가 참 내가 얘기하잖아. 질문하는 거 나쁘지 않다. 첫 번째, 집에서 고민을 얼마나 충분히 했는지 꼭 반성을 하고, 두 번째는 어디서부터 막혀서 내가 이거 못 풀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 번 이상 하라 그랬죠. 그냥 그럼 보다 받아 적고 해 구하고 또 물어본다. 마지막으로. 그런 자기 성찰, 무슨 도 닦는 건 아니지만 성찰을 해야 돼. 그래야 한국 수학이 되게 단순하다 했잖아. 틀렸던 거 안 틀리면 실력이 늘어. 그게 시험 대비 때 니네가 경험하는 거라고. 알았니? 근데 내가 말한 걸 자꾸 안 지키잖아. 오답노트까지 안 쓰고 그러잖아. 계속 틀려. 틀리는 거. 해줬던 걸 자꾸 해주면 그때 나 화내요. 왜? 공부 안 한 거잖아. 나 원래 화 안 내. 근데 시험 기간에 뭐라 해. 공부 안 했으니까. 야, 화라도 내. 화 내서라도 자기 거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유도를 해야 돼. 왜? 그래야 시험 보지. 안 그러면 시험 멈춰. 배울 수가 없어. 계산 니네가 해라 이거. 자, y 찾는 거다. 과거법 대입법 해가지고 y법 찾아라. 자, 다음. 자, 48번부터 할게. 학교 기출로 나오는 활용 문제가 이 책 정도로 제일 잘 나와. 막 요즘은 활용 문제를 모르겠다.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거? 식을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 그냥 해봤던 거에서 잘 나와. 근데 그렇게 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잘 못해. 경험치 부족이고 학습량 부족이죠. 자, 증가감소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증가감소에 대한 식은 니들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문제집에 증가감소에 대한 원가정가식이 이미 써있고요.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1학년 방정식 때부터 했고 그걸 이제 연립방정식 전에 뭐 했어? 부등식 때도 증가감소 증가감소가 아니라 원가정가 문제 특히 이익 계산하는 식 갖다 우리 많이 해봤죠. 그거 그대로 쓰는데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원가정가 공식은 돈 계산할 때만 쓰지 않는다 그랬지. 언제 쓴다 했어? 어떤 인구수의 증가감소, 수량의 증가감소 이런 수량의 증가감소들을 나타낼 때 상대적인 조건, 대표적으로 퍼센테이지의 증가감소가 써있는 문제는 대부분 원가정가를 쓴다고 했다. 그게 연립방정식 때 이제 주로 나오는 거고 1차 방정식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다 거의 다 이제 전과원가를 쓰는데 영상에서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지? 영상에서 이런 얘기했어. 원칙은 전과원가 식으로 쓰는 게 맞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다시 얘기해줄게. 그냥 외우지 말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앞으로는 이거 생략하자라고 했던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다는 거야. 자, 보세요. 기존 세탁기로 세탁과 헹굼을 할 때 48번 문제지. 사용하는 물의량은 총 220리터이다. 자, 근데 물어본 게 마지막에 보니까 새로 나온 세탁기로 헹굼을 할 때 사용하는 물의 양이래. 자, 그럼 맨 첫 줄에 뭐라고 써 있어? 세탁을 할 때 물의 양과 헹굼을 할 때 물의 양을 합친 걸 220으로 줬으니까 자, 명확하다. 세탁할 때 물의 양을 X로 넣으면 돼. 리터죠, 리터. 헹굼. 그리고 이 문제 1학년 1차 방정식으로 식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할게. 자, 얘가 Y 리터. 그럼 첫 번째 식은 둘이 더한 게 전체 사용량 아니야? 220리터. 거의 대부분 그렇지. 식 하나는 쉬워. 두 번째 식이 어려운 거야.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 뭐야? 미지수를 뭘 써야 될까? 도대체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다음 조건을 보니까 새로 나온 세탁기를 사용하면 자, 이제 비교 대상이 뭐니? 야, 이거 써야겠다. 자, 미안하다. 이거를 요거 조건 하나 추가됐네. 자, 요것도 영상에서 얘기한 거야. 잘 들어.
증가감소 원가정가 공식을 쓸 때 미지수를 두는 테크닉을 내가 뭐라 알려줬죠? 영상에서 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자, 아마 영상에서 내가 풀어준 게 대표 문제를 아마 풀어줬을 텐데 그러네. 대표 문제를 풀어줬어. 근데 이런 얘기했어요. 대표 문제 잠깐 볼래? 45번. 작년에 몇 명이 있었다. 과거 시점이 있어 있는데 올해 인원을 물어봤어. 이거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증가감소를 조건을 줄 때 올해 인원을 작년 기준으로 줬어요. 어떻게요? 작년보다 2% 증가, 작년보다 5% 줄었다. 이런 식으로 써있지. 그러면 증가감소의 기준, 자, 정가원가로 빗대볼까요? 우리 인상을 때릴 때, 정가를 만들 때 공식에 A라고 써있던 거 기억나죠? A 괄호 써있던 거 기억나죠? 그 A가 뜻하는 게 내가 뭐라 했어? 인상을 때리기 위한 기준가, 할인을 때리기 위한 기준가라고 그랬지. 얼마짜리를 몇 퍼센트 올렸니? 얼마짜리를 몇 퍼센트 내렸니? 이렇게 얼마짜리인지 그 기준가가 A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정가원가 공식을 일단 쓸 수는 있죠. 맞죠? 인구수의 퍼센테이지, 증가감소를 말하고 있으니까 이건 원가정가 공식을 쓰는 전형적인 문제인데 미지수를 어떻게 두는 게 좋다? 공식의 구조 때문에 과거보다 얼만큼 늘었다에 대한 그 A 문자 있죠? A 문자에 들어가야 되는 기준 인원, 올해 인원을 과거의 인원 기준으로 늘었다 줄었다를 서술하고 있다 보니까 원가정가 공식을 쓸 때 A에 들어가야 되는 게 누가 들어가야 돼? 작년 인구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테크닉적으로 미지수를 어떻게 쓴다? 45번 같은 경우 올해를 물어봤어. 기준은 작년인데. 근데 이렇게 올해를 물어보면 올해 남자 여자를 미지수를 쓰려고 하는 순간 식을 못 세운다고 했어요. 왜? 공식의 구조는 과거 사실로 식을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즉 기준 인원, 기준가 갖다가 사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올해의 남자를 물어봤다면 뭐를 미지수를 둔다? 과거의 남자 수, 여자 수를 미지수 두는 게 편하다고 그랬어. 라고 영상에서 얘기했다. 이거 괜히 얘기한 게 아니야. 내가 영상 보라고 한 게, 야, 영상 안 보니까 이거 못 풀죠. 못해. 장담해. 자, 봐봐. 아니, 선생님 나갈 때 문제 미지수 두는 거 내가 이거 얘기했다 치더라도 기억을 하냐고. 기억 못하지. 자, 그럼 똑같은 얘기 할게. 기존 세탁기로 요거라고 써있잖아. 220m를 썼다 했잖아. 근데 이제 비교 대상이 뭐야? 새로 나온 세탁기를 사용하면 이라고 했는데 서술한 기준을 보세요. 기존 세탁기에 비해서라고 써있죠. 기존 세탁기 기준으로 물 사용량 증가, 줄었다. 헹굼 사용량 줄었다. 누구 기준으로? 기존 세탁기. 새로운 세탁기를 기존 세탁기 기준으로 서술하고 있잖아. 그럼 미지수는 누굴 넣어야 돼? 새로운 거 넣으면 안 돼. 기존의 세탁기를 미지수로. 그래서 이거 하나 첨부하자. 그냥 세탁 헹굼이라 썼잖아. 새로운 세탁기가 아니라 기존 세탁기예요. 그리고 대표 문제 기준으로 보면은 과거의 인구수를 얘기하는 거야. 자, 똑같은 논리야. 이거 왜 상황으로 나 바꿨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다 난이도가 똑같은데. 알았죠? 자, 테크닉적인 거야. 그리고 이유가 뭐다? 정가원가 공식의 구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서술해 봅시다. 원칙적인 풀이는 이렇게 해. 야, 기존 세탁기에 비해서 세탁 사용량 원래 X였지. 얼만큼 줄었대? 12% 감소잖아. 감소. 그럼 할인 공식 쓰는 거예요. 1 마이너스 100분의 몇 퍼센트? 12%.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새로운 세탁기의 세탁에서의 물 사용량이 되는 거지. 됐죠? 말로 할게요, 이거. 그 다음에 헹굼 사용량 기존이 Y였는데 15%가 줄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세탁기의 헹굼 물 사용량이 되겠지. 그렇게 했더니 줄고 줄은 것까지 따져봤더니 총 30리터의 물이 절약이 됐대. 자, 그럼 잘 봐라. 30리터의 물이 절약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절약된 거야? 원래 220리터였는데 30리터가 마이너스 된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왜 이걸 썼어? 새로운 세탁기의 세탁 물 사용량. 세탁 말고 헹굼 물 사용량. 그러면 이거 전체는 뭐야? 또 해버리면 새로운 세탁기의 전체 사용량이지. 근데 그 30리터가 줄었다는 게 뭐야? 기존의 전체 사용량과 비교했더니 왜 이건 정가원가 공식 안 썼냐? 이거는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절대적인 값이죠.
절대적인 값은 더하기 빼기 그냥 한다 했지. 원가증가 공식 안 쓴다 그래서. 맞지? 자, 그래서 이거 부등식 때 한 얘기잖아. 다. 둘이 같아야 되겠지. 원칙이 이거야. 대표 문제도 이렇게 써줬어. 근데 매번 계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어. 전개해봤어. 이거죠? 복수비야 이거들아. 이걸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안 그러면 또 미련하게 시켜줘가지고 x 더하기 y가 이미 220이라는 값을 안단 말이야. 이게 220이야. 좌변 우변에 220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날라가요. 항상 이렇더라는 거야. 그랬더니 문제집엔 이 과정이 안 써있어 절대로. 알았냐? 이거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니네들한테 나중에 니네가 시험 대비하면은 이걸 바로 쓰는 거 연습을 하긴 해야 돼. 왜요? 시간 절약해야 돼. 이거 쓴 다음에 약분하는 과정 하는 거 시간 아깝잖아. 조금이라도 시간 절약하려면 알고 외우라고. 그럼 약분되지 않고 살아남은 이분은 무슨 뜻이야? 그것만 이해하면 다음에 다이렉트로 식 세우면 되지. 이 문제는 30리터의 물이 절약되었다라고 써있어요. 그럼 절약됐다는 얘기는 늘어난 거야?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0이라고 그냥 바로 쓰는 거야. 감소한 양이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00분의 10의 x는 뭐라고 받아들이면 돼? 세탁물의 감소량이 되는 거지. 12% 감소. 기준보다. 얘는 뭐야? 행군 물의 15% 감소한 양.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니네 옛날에 1차 학기 때 공부했던 증가 감소한 양, 변화량이라고 한마디로 문구 을 수가 있는 거지. 유도 변화량 31리터 줄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변화한 양만 식을 세워도 된다. 그게 문제집에 써있어. 근데 모든 문제집에 이 과정 안 써있어. 그래서 설명해 준 거야. 그리고 이 풀이를 내가 자꾸 얘기한 이유는 니네는 증가감소 공식에 대해서 익숙함이 너무 떨어져. 돈 계산 문제 겁나 틀린다고 얘기했잖아. 니네 이거 아직도 쓸 줄 몰라요. 기말고사 때도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 중간고사 때는 열심히 했잖아. 그렇지? 그래도 좀 낫겠지만 이거 애들이 숙달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랑 따로 하는 거야. 그게 싫은 거야 나는. 이게 증가감소 공식에서 나타났다는 걸 몰라. 이거 그냥 외워서 하니까. 이것만 외우는 거야. 변화량 쓰면 돼. 변화량 쓰면 돼. 증가감소니까 감소에서 마이너스고 증가했으면 양수고. 그걸 외워서 한다고. 그게 무슨 공부야. 활용은 기존에 있던 지식을 써서 푸는 거야. 배운 거잖아. 물론 이거는 활용해서만 쓰고 뭔가 니네가 수학 진도 나가려 썼던 건 아니긴 하지만 아니 연결고리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공부하면 더 재미없는 거야 사실은. 저번에 얘기했죠. 수학은 이해하고 암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해 안 하고 그냥 외우기만 하면 재미없어. 내가 수업 그렇게 해도 재미없더라고요. 설명 안 해주면 편하긴 해. 그냥 외우자, 적용하는 거 연습만 하자. 진도 쭉쭉쭉 나가지고. 너 동네 학원 다닐 때, 작은 학원 다닐 때 그렇게 했어. 선생님이 그 경력이 정말 없을 때. 노하우가 없을 때. 이런 거 설명도 할 줄 몰랐어, 선생님. 경험이 없으니까. 니네랑 똑같은 거야. 나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지만 설명을 못하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풀어보니까 애들이 뭘 잘 틀리는지 아니까 설명을 해주게 돼. 똑같은 거야. 나도 학생 입장이야. 많이 해보니까 알게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니네들한테 그걸 전수해주는 거야. 알았지? 쓰고 써라. 이거 지우지 말아요. 알았죠? 자, 그래서 찾으면 돼. 근데 이건 좀 답을 써줘야 돼. 뭐냐? 이제 x가 뭐 나오냐면 이거 나와.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행굼을 할 때 사용하는 물량이니까 y값이네. 이거를 딱 보기에서 찾아봤더니 자, 시중 문제집은 참 친절해요. 보기에 120이 없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느낌 왔어? 학교 시험 문제에는 보기에 이게 써있어. 그럼 이거 체크하면은 아우 그냥 아쉽다 야. 틀리는 거지. 왜 틀리는지 알지? 왜 틀렸어? 이건 기존의 행굼량이잖아.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이래서 정신줄 놓으면 안 되는 거야. 새로운 세탁기의 물량이잖아. 새로운 세탁기. 계산 어떻게 하면 돼? 기존 세탁기의 행굼 물의 양보다 15% 감소했다라고 위에서 써놨죠? 이걸 써본 사람이면 이건 새로운 세탁기의 행굼량입니다. 알지. 그러면 사실 이거 쓸 것도 없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거는. 그래서 120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원래는 해야 되죠. 15%면 얼마냐? 110 18리터 100이 맞니?
맞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야. 그러니까 이거 써서 틀리면 정말 안 됐다 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학교 시험 문제 보기 써놓는다고 이거 함정을 항상 파나요 학교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계산해서 틀린 애들이 있을 거야 라는 경우의 수를 딱 생각해서 보기에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푼 거 답이 딱 나왔다고 좋아하면 안 돼. 선생님 풀었는데 틀렸어요 이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푼 게 아니죠. 풀다 말았죠. 그쵸?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왜 이렇게 시나리오 쓰듯이 얘기하는지 알아? 본인 일이 돼. 제일 억울한 게 뭐겠어. 아는 건데 틀리는 거잖아. 정말 생판 처음 보는 거라 그냥 손도 못 대겠어. 어쩔 수 없지. 찍어서라도 맞춰야지. 근데 아는 건데 풀었는데 엉뚱한 거 생판에서 틀리면 얼마나 억울해. 자 49번도 해볼게요. 자 봅시다. 둘레의 길이가 80이래요. 자 비슷한 문제예요.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는 30% 증가, 세로의 길이는 20% 감소. 똑같아. 누구 기준으로 증가 감소했죠? 누구 기준으로 증가 감소했죠? 처음 둘레의 길이가 80인 직사각형 기준으로 늘고 줄었더니 전체 둘레의 길이가 10% 늘어났다. 똑같이 설명해 줄게. 자 미지수는 뭐를 써야 될까? 서술 과정. 처음 직사각형보다 늘고 줄었어요 라고 써 있으니까 나라면 둘레의 길이가 80인 직사각형에 처음 도형이겠죠. 자 둘레의 길이니까 아무래도 둘레의 길이 식은 가로랑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지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놓고 처음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를 봤어. 이유는 아까 말한 거랑 똑같아요. 과거 사실을 미지수를 도착 했을 때 둘레의 길이가 80인 기존 직사각형의 식은 알죠? 가로랑 세로를 더합니다. 2배 하면은 전체 둘레의 길이 되죠? 직사각형. 자 그래서 x 더하기 y가 40이라고 바로 식 하나 세울 수 있고. 자 두 번째가 문제지. 어떻게 됐대? 가로의 길이는 20% 증가. 똑같이 설명해 준다고 했잖아. 기존보다 몇 퍼센트? 30% 증가? 상대적인 비율이 적혀 있으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정가와 원가 쓰는 거야. 세로는 20% 감소. 그러면 할인 공식 쓰는 거야. 그럼 이거 뭐야? 새로운 직사각형의 가로. 새로운 직사각형의 세로가 되겠지. 괜찮지? 뭐라고 써있어? 전체 둘레 길이가 10% 늘어났다. 똑같아. 전체 둘레 길이가 10% 늘어났다는 누구 기준으로 늘어난 거야? 기존 직사각형 기준으로 늘어난 거죠. 기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보다 10% 늘어났다. 10% 증가 공식을 쓰는 거죠.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있지? 이건 새로운 직사각형의 가로 하나, 세로 하나입니다. 뭐 해야 돼? 더해서 땡이 아니라 곱하기 2를 해야죠. 맞죠? 그래야 들려잖아. 그거 하나 좀 조심하시고. 자, 그럼 봐봐. 아까처럼 약분이 되는 거 보이냐? 2x 2y. 자, 약분은 안 하고 그냥 전개만 할게. 이렇게 되죠? 똑같은 거 보여? 2x 더하기 2y 알아볼라. 여기 있잖아. 80 또 날라가지. 매번 이런 거야. 그래서 책에는 약분된 것만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 부여. 이건 뭐야? 2 가리면 기존의 가로의 길이에 30% 증가한 양이죠. 기존의 y 세로의 길이에 20% 감소한 양이란 말이야.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써 있어? 늘어났다. 늘어난 건 커진 거지? 증가한 거지? 그럼 더하기를 써야지. 기존보다 10% 증가. 아까랑 똑같지 않냐?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무슨 양? 변화량이라고 한 거라고. 알고 써야 돼. 그냥 쓰지 마. 곱하기 2는 왜 했어? 가로 세로 늘어나고 줄어든 거 하나씩만 계산한 거잖아. 둘레니까 가로가 가로가 30% 증가했으면 가로 하나만 늘어나? 2개 늘어나잖아. 위아래. 그러니까 2 곱하기를 해야 된다. 뭐 그나마 실수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겠네요. 곱하기를 모르고 안 해가지고. 정신줄 놓고 식 쓰면 틀리는 거야. 됐죠? 자, 근데 그나마 좀 친절한 건 뭐야? 얘는 나중을 안 물어봤지? 처음을 물어봤어. 그러면 이런 실수 안 하는 거지. 그냥 x, y 중에 못 찾는 거니
아, 넓이. 자, 넓이면은 xy를 다 찾아야겠네요. 여기에서 xy를 찾아서 둘이 곱하면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x가 요거 나오고 y가 여기 나와요. 자, 둘이 곱하면 돼요. 384 나옵니다. 계산하면. 얘는 친절하네. 새로운 직사각형의 기존 직사각형의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새로운 거 구해라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xy 찾은 거 다시 넣어서 다시 넣어서 이게 뭐야? 아까 말했잖아. 새로운 직사각형 가로. 이게 새로운 직사각형의 세로. 맞지?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한 게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맞지? 나라면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새로운 거 뭐라고 하지. 왜? 이렇게 실수해서 틀리면 학교 쌤 입장에서 개꿀잼이지. 얼마나 재밌겠어. 틀리게 만들려고 하는 게 선생님들이 있는데 니네는 그걸 피해가면 되는 거야. 알았죠? 자, 나왔어요. 제곱선 치겠다네. 제곱하자. 자, 질문한 건 일단 다 풀어줬고 앞에 거 다 적으면 갑시다. 자, 풀이로 넘어가야죠. 다 적으면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8번 이용해야 되겠다. 79페이지 찾아보세요. 이게 부등식 때 니네가 열심히 해놓으면 연립방정식은 막 어렵지 않아. 기본 틀은 유형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게 데미지가 누적되는 거야. 원래 중간고사 때 책 열심히 안 돼 있고 마무리 안 돼 있으면 모르는 거 해결 안 됐으면 또 못하는 거죠. 당연한 거야. 자, 할게요. 그러면 자, 8번하고 9번 10번 유형까지 연결이 돼요.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 자, 연립방정식은 어떤 유형 잘 나와요? 물어보시면 다 잘 나와요. 그냥 다 잘해야 돼요.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작년에도 선생님 지금 교재 만들고 있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 기출들을 쭉 보고 있거든. 연립방정식 문제는 그냥 골고루 나오더라고.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얘네 기말고사 대비 때 교재가 얼추 끝나면 시간이 오래 남아야 되거든. 여러 가지를 좀 할 건데 그 중에 이거 다시 풀게 할 거다. 복사해서. 생각보다 이거 못 풀어. 아니면 요거보다 좀 위에 책 최상위 같은 거 이런 거 풀 거야. 이거 3학년 거긴 한데 이게 최상위 문제집이 살짝 올랐거든요. 저거 좀 하는 식으로 해서 보완을 좀 해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일단 8번, 9번, 10번 유형이 연결된다고 한 게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연립방정식의 해 특징을 물어보는 거지. 자, 이건 내가 지지난 시간에 설명을 한번 했어요. 뭐였어요? x는 뭐, y는 뭐가 주어져 있으면 연립방정식은 이거 풀어서 나온 x, y 값이 특징이 뭐였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기 때문에 대입을 무려? 두 군데 다 해도 다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걸 역이용하는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대입할지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잘 봐봐. 해가 나와 있진 않다. 대표 문제 볼래? 결과만 외우지 말고 왜 되는지를 알고 외우자. 연방이죠? 해가 이걸 만족한대. 그럼 원칙적인 풀이는 뭘까? 이걸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봤을 때 못 구할 것 같지? 구할 수 있어. 보여줄까? 아, 시간이 없어. 그렇게 구할 수 있어. 날 믿어. 뻥치지 않아. 가관법, 대입법 아무거나 해가지고 풀면 해가 A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표현돼요. 숫자가 아닙니다. Y도 마찬가지로 A 문자가 포함된 식으로 표현돼요. 좀 복잡하겠지만 되긴 돼. 원칙은 뭐냐면 해 구했지? 해가 누구를 만족하는지 이걸 만족한대. 만족하는 해는 대입 아니겠냐고. 그러면 느낌만 갖자. A 문자를 포함한 X값, A 문자를 포함한 Y값을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X 대신에 대입, Y 대신에 대입하면 여기 X, Y 문자가 다 지워지지. 이걸 우리는 수고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그래서 대입을 하는 순간 이 식은 A 문자만 있는 식으로 바뀌어서 A에 관한 방정식이 돼버려요. 정확하게는 1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A 값이 나와. 근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풀어보진 않았을 거야. 왜? 문제집에 그렇게 안 써있죠. 그리고 동네학원 다녔다. 내가 여기 동네학원 아니지?
다녀본 사람들 중에서 나도 그렇게 수업해서 이제 이해는 되는데 이 과정 설명 안 해줘 선생님들이. 왜? 얘기했잖아. 빨리 하고 넘어가는 거가 이제 일반 소규모 학원의 특징이고 디스하는 건 아닌데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건 아닌데 나도 지내보니까 경력이 짧은 선생님들은 저런 설명 방식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문제집에 나온 풀이만 설명해주고 그냥 적용하는 연습만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 얘는 알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이 이전 학원에서 나름 직책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뭘 했었냐면 면접을 봐요. 선생님들 뽑으면. 니네도 나중에 알바하면 면접을 볼 거야. 근데 뭐 경력이 없으면 회기로 가는 거 아니겠냐? 말 자신 있게 하면 뽑히는 거고 아니면 떨어지는 거고 그런 건데 이제 어느 정도 강사를 한 사람 선생님들을 길진 않아도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을 뽑잖아. 내가 딱 본 게 딱 공통점이 그거 하나야. 이력서에 보면은 어느 학원에서 몇 년 동안 일하다 왔는지 써 있어. 알면 좋으니까. 사실 보니까 그때 처음 알았던 게 소규모 학원만 다녔다가 온 사람들이 공통점이 딱 하나가 공식 증명을 못한다. 나 깜짝 놀랐어. 어떻게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증명을 못해? 이유가 뭐겠니? 물론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니는 아직 공부 안 하지만 근의 공식이라고 이름은 들어봤죠. 이름은 들어보지 않았니? 뭔지 모르지 아직은. 이거는 증명 못하면 인간이 아니야. 선생님 입장에서. 선생님한테. 응? 내가 한 게 면접 본 게 몇 개 없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해 보세요. 근의 공식 증명해 보세요. 몇 개 안 물어봤는데 아예 모르는 거야. 네? 이게 증명. 아직도 기억나. 이게 증명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 바로 가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넌 여기 오면 안 되겠다 속으로 생각하고 경력을 보니까 물론 길진 않아. 5년도 안 됐어. 짧은 거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수업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그냥 외워서 야 얘들아 근의 공식 이거야. 아마 그랬을 거야. 어? 그냥 나도 그렇게 했거든 처음에. 모르니까. 응? 나중에 외워요 이렇게. 아직 몰랐대. 이거 적용하는 연습만 나도 시켰는데 이 사람도 그랬던 거지. 어? 그래서 내가 딱 얘기했어. 선생님 증명 과정이 교과서에도 있는데요. 당황해서 아 그래요? 막 이렇게 된 거야. 여자 선생님이었거든. 그래서 딱 보이길래 그냥 가라 그랬지. 공손히. 네, 다음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왜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증명이 중요한데 나도 사람이고 학생 입장이라 했잖아. 증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업을 하면 안 돼요. 이건 꼰대 기질이 아니다. 공부가 그래. 알았어요? 뭐 신세대는 증명 없이 그냥 외워서 빨리 푸는 뭐 테크닉적인 게 유튜브에 영상에 올라와 있나? 없어. 그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 수학 자체의 본질은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건 니네가 고3 수능 보는 그날까지 계속 기억해야 돼. 선생님만큼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니? 그걸 중학교 때 연습해놔야 고등학교 때 적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내가 개념 노트 이거 왜 주겠어요? 응? 취지 알잖아.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자랑하는 거 아니야. 내가 디자인 다 했다. 잘 만들었지. 내부는 좀 얼굴 좀 화족하긴 한데 내가 만든 거. 여기 글씨가 너무 진하지 않냐 근데 이거? 미안해. 다음에 좀 흐리게 만들어줄게. 이게 연필로 쓰면 글씨가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처음이라 어쩔 수 없었어. 자, 뭐든 농담이었고 원칙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거 계산하는 게 좀 불편해요. 그리고 시험은 실전이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 이렇게 풀어서 대입하는 과정을 하면 너무 좀 힘들어. 그래서 이걸 쓸 거야. 연립방정식의 해 특징은 동시에 대입이 가능하다. 선생님 해가 없는데 어떻게 대입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봐봐. 과정이 어때? 이 xy 값은 당연히 1번, 2번식에 대입할 수 있는 녀석이죠. 근데 이 문제에 있는 세 번째 식에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대입할 수 있는 녀석인 거죠. 조건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 뭔진 모르겠지만 내가 찾아야 되는 xy 값은 1번에도 대입하고 2번에도 대입하고 3번에도 대입을 다 할 수 있네. 그러면 굳이 개수 하나 몰라가지고 해를 어렵게 구하는 방법보다는 얘랑 얘를 연립하지 말고 이거랑 이거를 연립하면 똑같은 xy 값이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나오지. 왜? 해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밖에 안 나타나. 이렇게 만족하는 해가 나왔다면 있겠죠. 있는데 그 해를 굳이 이렇게 연립하지 않고 이렇게 연립해서 구해도 이 녀석과 똑같은 녀석이 반드시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
공식이 이거지. 식이 두 개가 넘어가게 써 있다. 개수가 오픈되어 있지 않은 식은 잠깐 제끼고 개수가 몽땅 다 나와 있는 1번과 3번식을 이용해서 이 녀석을 찾는 거야. 그럼 훨씬 편하게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x, y 값 찾은 걸 어디다가 대입한다? 거꾸로 여기다가 대입하면 a가 나온다는 거야. 원리만 알면 돼. 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연립한 해와 이렇게 연립한 해는 같을 수밖에 없다. 왜? 니네가 찾아야 되는 x, y 값은 다 대입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이란 말이야. 그럼 그걸 굳이 어렵게 계산하지 말고 개수가 다 나와 있는 식만 갖고 연립하면 되더라. 근데 이 아이디어가 다다음 유형까지 연결되는 거야. 자, 일단 이건 좀 풀어줄게. 계산하면 이게 x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걸 어디다가 대입해? 여기다 넣으면 돼. 됐죠? 결과만 보면 쉬워. 결과는 뭐야? 개수가 다 나와 있는 식 두 개만 연립을 때려서 배를 구한 다음에 역으로 집어넣는 끝. 그게 다야. 자,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a가 일단 8이 나와. 자, 방식이 좀 중요하니까 얼른 적어보고. 자, 9번 유형을 할게요. 아이씨, 쪽지 시험 오늘 못 보겠네. 요번에 숙제는 내줄게. 집에서 해와. 책 찾아가지 말고 그냥 기본 실력으로 풀어와. 알았지? 자, 왜 같은 유형이라고 했냐면 차이점만 느끼면 이건 진짜 풀이가 완전 똑같다라는 걸 바로 느낀다. 야, 방금 푼 것이 어떻게 나와 있었어요? 식이 3개 나와 있었죠? 이 문제는 어때요? 식 써 있는 건 2개밖에 없지. 세 번째 식이 안 써 있어. 근데 어떻게 줬어? 말로 써줬다. 뭐라고 써있냐? y 값이 x 값의 4배입니다. y 값이 x 값의 4배와 같습니다. 말로 주네요.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 그러면 저거랑 똑같지. 1번식, 2번식, 3번식.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 개수가 싹 다 나와 있는 식만 연립해서 x, y를 찾은 다음에 거꾸로 대입하면 나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방식 똑같아요. 그래서 유형 구분이 이거는 사실 안 지어져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43번 같은 경우는 x와 y 값의 b가 3대 4다. 그럼 식 어떻게 세우면 돼? 세 번째에 해당하는 식 어떻게 세우면 돼? x 대 y는 3대 4 세우면 되지. 어렵니? 할만하지. 44번은 어떻게 하면 돼? x 값과 y 값이 같다. y는 x 세 번째 식 나왔지. 그 다음부터는 풀이 똑같은. 됐니? 그렇게 해서 찾으면 됩니다. 자, 요거는 방법만 알면 되니까 넘어갈게. 요거 하나 추가하면 되죠. 문제 안 써있는 거. 자, 숙제는 10번 이하까지 할게요. 48번까지 체크하고. 뒤에 거가 살짝 애매하네. 얼마 안 남았지, 근데. 이거 토요일날 하자. 자, 10번 이하까지 할게. 내가 왜 연결된다고 했느냐? 또 얘기할게. 자, 이번에 차이점이 뭐냐면 연립방정식이 2세트가 적혀있어. 번호를 매겨볼게. 자, 시간 쓰지도 않을 거야. 왜냐? 방식이 쟤랑 똑같거든. 내가 아까 어떤 결론에 도달했지? 원칙은 요거를 연립해서 A 문자가 포함된 복잡한 XY 값을 찾아서 그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A가 나온다고 했는데 요 두 식을 연립하는 게 불편하게 돼. 그럼 일로 와봐. 얘는 첫 번째 거는 문자가 있어. 문자가 없고 두 번째 건 문자가 하나 숨어 있어. 여기 있는 식은 3번식하고 4번식 중에 4번식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선언할 거냐? 1번식하고 3번식은 다 나와 있죠, 개수가. 식이 몇 개가 된 거야? 3개에서 4개가 된 거야. 단, 풀이는 똑같아. 내가 아까 왜 2개 연립했다? 딱 계산할 때 얘가 편한 것도 있지만 연방의 해 특징 때문에 이렇게 연립하는 이렇게 연립하나 똑같은 거 나온다고 했잖아. 그럼 똑같은 거야. 자, 이 문제 봐봐. 얘랑 얘가 해가 서로 똑같대요. 그럼 원칙적인 풀이는 뭐겠습니까? 원칙적인 풀이.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x랑 y를 찾아. 이 두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x랑 y를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있는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x, y 값이 만들어져. 여기에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x, y 값이 만들어져. 근데 뭐라고 써있어? 해가 같대. 그럼 어떻게식 세울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x값과 여기에 있는 x값이 서로 같다라는 식 하나가 요 문자를 사용한 식, 요 문자를 사용한 식이 같다라는 것과 밑에 있는 두 값이 같다라는 식 두 개가 만들어지죠? 그럼 구할 수 있나? 있다고 대답을 해야 돼. 왜? 첫날에 얘기한 건 연립방정식 복습하면서. 자, 연립방정식을 공부했을 때 가치가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표현한 건 짧게 쓰긴 했지만 파란색 밑줄 친 것 같다라는 건 N문자와 N문자를 표현한 식이야. 얘도 N문자와 N문자를 갖고 있는 식이야. 그러면 이 두 개가 문자 두 개지. MN 식도 두 개지. 문자 두 개, 식 두 개면 전형적인 무슨 식이야? 연립방정식이야. 그래서 풀 수 있어. 근데 뭐가 불편해? 이걸 찾는 게 너무 귀찮다라는 거야. 그래서 또 뭐를 쓰겠다? 연립방정식의 특징을 쓰겠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두 개 연립한 거 계산하는 것과 계산하는 것과 개수가 몽땅 다 나와 있는 이 두 개를 연립해서 찾은 x, y 값과 무조건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동시에 충족하는 해라며. 그러면 얘는 무려 x, y 값은 무려 1번, 2번, 3번, 4번씩 세 군데가 아니라 네 군데에 대입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이용하겠다. 네 군데에다 대입할 수 있는 값이라면 굳이 어렵게 풀지 말고 얘랑 두 개만 연립해도 무조건 하나의 값밖에 안 나와. 그 값이 니네가 어렵게 계산해야 되는 그 x값, y값하고 어떻다 값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했던 말 계속해서 미안한데 이해만 좀 하잔 말이야. 식 하나에서 네 개로 늘어났을 뿐이야. 유형이 똑같은 거를 느끼는 순간 이거는 정말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똑같아. 공식만 외우는 인간들은 개수 나와 있는 건 연립. 공식만 외우는 인간들은 개수 다 나와 있는 것끼리 연립. 이렇게 그거 외운단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알았지? 풀이는 쉬워. 자, 해서 x, y 값을 찾으면 뭐 나오더라? 이거 마이너스 2하고 5 나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어마무시한 가치가 있다고? 다 대입할 수 있어. 다 대입할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n값, 여기서 n값 계산하면 나오겠지.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47번 문제를 잠깐 보시면 학교 문제는 쉬운 학교는 이렇게 나오고 귀찮은 학교는 47번으로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차이점만 느껴볼까? 같은 유형인데 그냥 x, y 나왔죠? 이거 하고 갈게. x, y 나왔죠? 여기다가 넣으면 m값 바로 나오겠죠? 나오잖아요. 3x 플러스 2y는 m 대입하면 나오지. n도 나오지. 괜찮지? 근데 47번 문제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 47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어디다가 대입하면 돼요? 누구를 먼저 연립하면 돼요? 거기 써있는 식 순서대로 써볼까? 방금 선생님이 말한 것에 따르면 결론은 그거 아니야. 개수가 몽땅 다 나와 있는 요 녀석과 3x 플러스 4y는 15라는 요 녀석 연립하면 xy가 나올 것이고 그 나온 x값, y값을 여기다가 넣으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바로 안 나오죠. 왜요? 이 문제랑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47번은 식 하나, 내가 문제를 잘못 봤네. 뭐 되긴 되는데 여기에 2번 식에는 A 문자 하나 있지? 자, 여기 식에는 A 문자, B 문자가 있지?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얘는 여기다 대입해서 A를 찾고 그 A를 여기다가 또 넣어서 B를 순서적으로 다 찾아야 돼.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 B 문자도 있었다. 그럼 어떻게 볼래? 뭔지 알겠니? 여기에 A, B 다 있어. X, Y 값을 찾아서 대입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니네 X, Y를 찾기 위해서 연립방정식을 한번 했겠죠? 맞아요. 근데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면 A, B 문자 그대로 살아있잖아. 근데 당황하지 마세요. 식 두 개고요. A 문자, B 문자, 식 두 개, 문자도 몇 개? 두 개지.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또 하는 거야.
왜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생각보다 여기서 또 당황하는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결론. 개수가 오픈되어 있는 식끼리 x, y 값을 찾고 나머지 식에다가 대입해서 또 연방을 한 번 더 해야 돼. 시험 문제는 누가 잘 나올까요? 얘가 잘 나옵니다. 한 문제짜리인데 연립방 정식을 이거 계산할 때, 이거 계산할 때 두 번 하게 돼 있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얘네 괴롭히려고 내는 거야 이게 다. 근데 왜 연립 두 번 하는지만 좀 설명을 해준 거야. 그에 비하면 얘는 너무 쉽지. 그냥 대입만 하면 나오잖아. 대입만 하면 나오잖아. 자, 차이점 알겠죠? 무슨 말하는지. 자, 그렇게 해서 풀면 되고요. 내가 방금 말한 형태의 문제가 안 실려 있습니다. 아쉽네요. 그래서 결론은 공식만 외우지 말자. 자, 개수가 다 오픈되어 있는 애들끼리 먼저 x, y 값을 찾는 게 효율적이고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면 이건 내가 한번 보여줄게. 왜 되는지. 되긴 돼. 계산이 어려워서.